한국의 한 입양센터로 외국인 부부가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신생아를 입양하겠다고 온 이 외국인 부부는 무슨 일인지 한 여자아이에게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여자아이가 작은 손으로 외국인 부부에게 무언가를 건네주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지며 얼굴에는 점점 미소가 피어납니다. 과연 이 외국인 부부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스위스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 취리히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 레나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아주 특별하고 사랑스러운 딸 2명과 아들 2명을 키우고 있는데요. 이제는 4명 모두 어엿한 성인이 되어 자신의 꿈을 펼쳐나가는 중입니다. 자식들은 부모에게는 항상 특별한 존재이지만 저에게는 남들과는 조금 다른 특별함이 존재합니다. 그건 바로 아이들 모두가 입양한 아이라는 점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항상 다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었던 저에게 처음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여자로서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위로해주며 아이들을 낳을 수 없는 건 안타깝지만 아이들을 입양해서 아낌없이 사랑을 주자는 소리를 해왔고 그렇게 아이들을 입양하게 되었어요. 스위스에서 부동산업을 크게 하셨던 부모님 덕분에 경제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남편의 집안 또한 소위 말하는 엘리트 집안으로 경제적으로는 걱정 없는 집안이었기에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은 아이들을 입양해서 대가족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한 번에 전부 입양을 하게 된 건 아니었지만 가장 처음 입양을 했던 건 바로 한국 여자아이였는데요. 특이하게도 아시아를 유독 좋아했던 남편은 딸은 아시아인으로 입양하고 싶다는 이야기에 어느 아시아 나라에서 입양을 하는 것이 좋을까 찾아보던 와중 무언가 모르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마음에 끌렸어요. 그 당시에 한국이라는 나라는 북한 문제로 뉴스에서만 가끔씩 볼 수 있는 나라였고 아는 것이 거의 없던 나라 중에 한 곳이었는데도 이상하게 한국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남편도 제 의견에 찬성해 주었고 남편과 처음으로 한국의 입양센터를 찾아가 아이들을 보았죠. 운명에 이끌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로 입양하려던 계획과는 다르게 그곳에서 한 아이가 계속 눈에 밟혔어요. 이제 5살이 되었다는 그 아이는 너무나 귀여운 외모에 수줍음이 많았는데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저희에게 초콜릿을 전해주던 그 모습은 아직도 제 가슴속에 생생합니다. 입양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태어난 지 1년이 안 된 아이를 많이 원하고 이미 어느 정도 자란 3살이 넘어가면 입양될 확률은 극히 낮아집니다. 저와 남편 역시 영유아를 입양할 계획으로 한국을 찾아왔지만 여자아이를 보는 순간 계획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 아이를 입양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어린 영유아 아이들을 아무리 봐도 온통 이 여자아이에게만 신경이 쓰였죠. 처음 여자아이를 입양한다고 이야기하면 반대할 거라고 생각했던 남편도 제 마음을 느낀 것인지 흔쾌히 허락을 해주어서 입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택이 제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걸 그 당시에는 알 수 없었죠. 그렇게 사라라는 이쁜 이름을 지어주고 저희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집으로 오고 한동안 저와 제 남편의 눈치를 보며 적응을 잘 못하는 듯 싶었는데 아마도 어렸을 때의 상처가 아직은 아물지 않았던 모양이었어요. 5살이면 한창 뗐으며 어리광 부려야 할 나이인데도 사라는 그 어린 나이에 이미 어른스러웠어요. 누가 봐도 5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예의 바르고 단정한 아이였고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묵묵히 듣고 행동하며 한 번 안 된다고 하는 말에는 더 이상 보채거나 투정을 단 한 번도 부리지 않는 아이였죠. 그리고 그 어린 나이부터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숨기는 모습을 보고 상황 때문에 이 어여쁜 아이가 아이다운 시기를 누리지 못한 채 철이 들어버린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사라를 시작으로 중국에서 입양한 딸인 니나 그리고 스위스에서 루이스와 루빈 2명의 남자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사라를 제외한 나머지 아이들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로 입양을 하게 되었죠. 처음 해보는 육아는 제가 생각하던 현실과는 너무 달랐는데요. 아이들이 밤낮으로 쉴 새 없이 울고 잠시라도 눈을 떼면 아이들이 사고를 치는 바람에 잠을 제대로 못 자니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들었어요. 제가 힘든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은 베이비시터를 고용하자고 하였으나 제 아이들만큼은 누구의 도움이 아닌 제 손으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많이 도움을 주긴 했지만 정작 그 시기를 버틸 수 있었던 건 큰딸인 사라 때문인데요.
하루하루 정신이 없던 그 시절에도 사라는 저를 도와 같이 아이들을 보살펴 주었습니다. 사라는 매번 어떻게 이쁜 짓만 골라서 하는 것인지 육아에 지쳐 쓰러진 저에게 다가와서 작고 소중한 손으로 저를 위해 마사지를 해주기도 하고, 제가 밥도 못 먹고 아이들을 돌보고 있으면 간식들을 가져와서 먹으라고 제 입에 넣어주고, 동생들이 울면 가장 먼저 다가가서 달래주었죠. 아무래도 이 시기엔 사라에게 많은 신경을 써주지 못했기 때문에 동생들에게만 관심을 주고 사랑을 준다고 어린 마음에 한 번쯤 생각해서 투정 부릴 만도 한데도, 그 어린 나이에도 사라는 엄마가 힘들지는 않을까만 걱정하던 아이였어요. 모든 아이들이 소중하고 하나하나 전부 다 사랑스럽지만 유독 저에게는 특별한 아이가 큰딸 사라입니다. 아이가 커가는 데 있어서 환경에 의해 아이의 성향이나 성격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이가 올바르게 자라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지금도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지만, 사라를 보면 환경도 분명 영향이 있겠지만 타고난 성향 자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라는 선천적으로 선함을 타고나고 배려심이 깊은 것인지 어렸을 때부터 동생들에게 항상 먼저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건 가족뿐만 아니라 남을 대할 때도 행동은 변함이 없는데요.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경우는 살면서 단 한 번을 볼 수가 없었고, 자신이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합니다. 제 아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선하다는 느낌이 드는 아이를 살면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사라가 학교에 입학할 무렵에 가장 걱정이었던 건 다른 피부색을 가진 아이라는 이유로 따돌림당하지 않을까 많이 걱정했어요. 제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많은 친구들을 사귀며 적응을 잘하는 모습이었죠. 아이들도 별탈 없이 무럭무럭 크고 모두 학교에 들어가게 될 나이가 되었을 무렵에 저희 가정에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는데요.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척추 손상으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사고의 충격으로 한동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했어요. 사고를 당하기 전에는 항상 자신감에 차 있고 매사 긍정적으로 생각하던 남편이었는데도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좌절하곤 했죠.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경제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지만 매 순간을 자신이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아오던 남편이었기에 더욱 상실감은 컸을 거예요. 처음에는 재활의 의지도 보였으나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자 어느 순간부터는 재활운동을 하려는 시도조차 안 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위로의 말과 함께 응원을 해주었지만 시간이 흐르니 반쯤은 저도 포기하게 되더군요. 어느 날 가족들과 밥을 먹던 도중 답답한 마음에 남편에게 쓴소리를 홧김에 내뱉었고, 남편은 처음으로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저에게 화를 냈어요. 급속도로 집안의 공기가 차가워졌고 남편은 밥도 먹지 않고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남편에게 힘이 되어주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말을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쓴소리를 내뱉었고, 순간 어쩔 줄 몰라 하던 아이들의 표정을 보니 아차 싶었습니다. 잠시 후 큰딸 사라가 밥을 먹고 일어나더니 조용히 남편에게 가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어떻게 사과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한참 뒤에 남편과 사라가 돌아오더니 남편이 먼저 사과를 해왔죠. 그날 남편과 아이들 모두 함께 많이 울며 가족애를 느꼈습니다. 다음 날부터 남편은 다시 재활운동을 시작했는데요. 사라는 학교가 끝나면 남편의 재활운동센터로 가서 같이 도움을 주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한순간에 남편이 다시 의지를 가지고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알고 보니 사라의 말 한마디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사라는 남편에게 어떤 모습으로 있어도 아빠는 나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자랑스러운 아빠라며 자신이 의사가 되어 꼭 고쳐주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어요. 남편도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힘을 얻어 재활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날 이후로 집안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요. 평소에는 분위기도 무겁고 서로 대화가 많이 없었는데 분위기가 밝아지니 웃는 경우도 많아지고 사소한 일상 대화까지도 쉼없이 이야기했어요. 사라는 집에서는 동생들을 돌보며 청소와 집안일을 도와주고 심지어는 요리까지 배워서 가족들에게 해주고 있죠. 남편의 몸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사라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다며 미소가 끊이질 않았어요. 재활센터 내에서도 사라는 매우 유명했는데요. 착하고 배려심이 많은 아이라고 소문이 나고 매일같이 아빠를 위해 아이가 같이 함께하는 건 처음이라며 부럽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해요.
사라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결같이 남편의 운동을 함께 했는데도 학교에서 매번 가장 높은 클래스의 학급에서 공부하며 의사의 꿈을 키워나갔어요. 그러던 와중에 남편은 전기 자극으로 환자의 보행을 개선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재활의 의지가 가장 높았던 사람들 위주로 선별하게 되어서 남편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전기 자극을 통해 다리를 처음으로 움직였고, 반년 가까이 재활훈련을 통해서 전기 자극 없이도 다리를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도 재활의지가 불타올라 열심히 재활하며 조금씩이나마 호전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사라는 대견하게도 혼자 힘으로 의대에 합격을 했고 지금은 학교를 졸업하고 인턴 생활을 하고 있어요. 다른 아이들 모두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여 자신의 꿈을 위해 달려가는 중이고 남편은 이제는 도움 없이도 홀로 걸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라의 인턴 생활이 끝나면 가족 모두 함께 한국으로 건너가 예전에 사라를 입양했던 곳으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그곳이 없어졌는지 연락할 방법이 없고 기억이 자세하게 나진 않지만 꼭 가보고 싶고 할 수만 있다면 사라의 혈육도 찾아주고 싶어요. 저와 제 남편이 무슨 복을 타고났길래 사라의 부모가 될 수 있었는지 하늘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